안녕하세요. 챕터 3 벡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 연산의 네 가지인 덧셈, 뺄셈, 내적, 외적을 다뤄보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은 지난 시간에 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각 성분별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으로는 그림과 같이 두 번째 벡터의 첫 번째 시작을 첫 번째 벡터의 끝으로 이동하면 합성 벡터는 두 벡터의 처음과 나중 끝을 잇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A에 벡터 B를 더하는 것과 벡터 B에 벡터 A를 더하는 것은 그림과 같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은 결합 법칙 역시 성립해서 여러 가지의 벡터를 더할 때는 더하는 순서는 상관없이 더해도 되겠습니다. 벡터의 뺄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벡터 빼기 B 같은 경우는 벡터 A에 벡터 B를 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A 빼기 B는 A 벡터에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때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면 본래의 B 벡터하고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즉 마이너스 부호는 벡터에서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 보면 이 점선이 지금 B 벡터인데 마이너스 B 벡터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걸로 마이너스 B 벡터를 그릴 수 있겠고, 그러면 A 벡터에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그 결과는 지금 5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지금 왼쪽 그림에서 A 벡터와 B 벡터의 시작점을 같은 지점으로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A 빼기 B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B의 끝점에서 A의 끝점으로 이렇게 이으면 이게 바로 A 빼기 B가 됩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A 빼기 B는 A에 마이너스 B를 더한다 그랬는데, 이 그림의 마이너스 B 같은 경우는 B와 방향이 반대이면서 크기는 같으니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때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는 건 평행사변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림과 같이 최종적으로 그려보면 이 벡터가 말 그대로 A-B 벡터가 되겠고, 이 벡터는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이것과 결과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벡터의 뺄셈 같은 경우에 어떤 벡터의 끝에서 어떤 벡터의 끝으로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를 벡터량 중의 위치를 이용해서 적용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원점이 있고 처음 위치를 RI 벡터라고 할 것 같으면 처음 위치는 RI인데 나중 위치를 RF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즉 I라는 위치에서 나중 위치 RF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위치의 변화량, 우린 변이죠. 변이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되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I 위치에서 F 위치로 갔다라고 하면 위치의 변화량은 I에서 F로 향한 그 결과가 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라고 하면 이때 위치의 변화량은 서울에서 시작점을 끊고 부산을 향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RF-RI니까 이때 -RI는 기존의 플러스 RI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RI가 되겠고, 이때 RF와 -RI를 더하는 게 말 그대로 빼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나타내서 그려보면 조금 전에 그렸던 변이 벡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이용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처음 속도가 플러스 2m/s 였다. 즉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 2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만약에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3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 속도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2, 나중 속도는 왼쪽으로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3m/s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는 어떻게 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이때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3이고 처음 속도는 2인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2 하면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5m/s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인데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건 속도가 마이너스 5만큼 바뀌었다는 거고, 이를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처음 속도인 플러스 2에서 처음 시작점에서 나중 속도를 향해서 화살표를 그려보면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5m/s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벡터의 내적입니다. 앞에서의 벡터의 덧셈과 뺄셈 연산 같은 경우는 벡터량뿐만 아니라 스칼량에서도 적용되는 연산이지만, 이번 슬라이드의 내적과 다음 슬라이드의 외적 연산 같은 경우는 벡터량에서만 정의되는 연산이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내적 같은 경우는 같은 표현 방법으로 스칼라 곱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닷 프로덕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스칼라 곱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 두 벡터를 내적이라는 연산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스칼라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닷 프로덕트도 있다 그랬는데, 이 닷이라는 건 점을 의미하게 되고, 즉 여기서 벡터 연산 중에 내적 연산이라고 하면 연산 기호로 점으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을 닷 프로덕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벡터 내적 연산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a.b라고 하면 그 결과값이 ab 코사인 세타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때 a와 b는 두 벡터 ab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때 이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두 벡터의 a 벡터와 b 벡터, 일반적인 벡터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두 벡터를 내적한다 라는 의미는 하나의 벡터를, 여기서는 그림이 b 벡터이고요, 이 b 벡터를 a 벡터로 사용시켰을 때, 사용시키면 그 값이 b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원래 벡터 a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 b를 원래 벡터 a에 사용시킨 값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나중에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물리에서의 일이나 전기 선속 등 많은 물리량이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위 벡터 중에 그 직각 좌표계에 있던 i hat, j hat, k hat에 대해서 볼 거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는 각각 x축, y축, z축 방향의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단위는 없고 크기는 1이며 고유한 방향을 갖는 벡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때 i.i, 즉 같은 단위 벡터끼리 내적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a.b의 정의가 ab 코사인 세타이므로 이를 한번 적용해 보면 되는데, i hat 같은 경우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입니다. 그래서 i hat i hat은 크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도 단위 벡터 크기 1이고, 그다음 코사인 세타에서 이때 이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인데, 지금 i hat과 i hat은 같은 단위 벡터니까 사이각이 0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0을 하면 그 값은 1, 즉 같은 단위 벡터인 i hat i hat은 바로 그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j.j도 결과가 1이고 k.k도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벡터 중에 서로 다른 단위 벡터, 예를 들어서 i.j를 한번 보겠습니다. i.j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사이각이 9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x축과 y축의 각각의 단위 벡터니까 사이각이 90도가 되는데, 코사인 90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0이 되다 보니까 i.j는 그 결과가 0이 되고, 그 말은 i.j뿐만 아니라 여기 다 나열되어 있는 i.k 또는 j.i, j.k, k.i, k.j 모두 다 0이 된다. 이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서로 다른 단위 벡터끼리는, 특히나 이건 직각 좌표계이기 때문에 모두 내적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일반적인 값으로 한번 대응시켜서 한번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A 벡터가 AXI hat 더하기 AYJ hat 더하기 AGK hat으로 정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B 벡터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A.B라고 하는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각각 지금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배웠던 분배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총 9개의 항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개 항 중에 실제로 남는 항은 3개 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서로 다른 단위 벡터끼리는 내적하면 모두 다 0이 되는, 즉 정확하게는 6개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의 항은 0이 되고 3개의 항만 남게 됩니다. 그럼 3개 항이 남게 되는 것도 다 결과값이 1이기 때문에 모아보면 AXI hat과 BXI hat을 내적하게 되면 그 단위 벡터의 내적값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있는 건 AX, BX 값이 남는다는 것. 그러면 다른 것도 반복해서 보면 AYJ hat과 BYJ hat이 또 내적하면 AY, BY, 그리고 마지막으로 AG, BG까지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의 아주 큰 특징인 내적이라는 연산은 분명히 벡터량 두 가지를 내적이라고 분명히 연산을 했지만 그 결과는 스칼라량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같은 벡터 두 개, 즉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여기서는 A 제곱, 즉 원래 그 값의 크기의 제곱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때 이 v의 제곱은 속도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속도는 대표적인 물리량 중에 벡터량입니다. 즉 벡터량의 제곱이 되어 있는 이 v 제곱은 원래 v 속도와 원래 그 같은 속도에 내적된 결과로서 v 제곱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운동 에너지는 대표적인 스칼라량입니다. 즉 속도는 벡터량이지만 같은 속도를 내적함으로써 그 결과가 스칼라량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의 외적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의 외적 연산은 같은 표현으로 벡터 곱, 벡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곱 또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이때 외적 연산은 외적이라는 연산자를 취했을 때 그 결과도 벡터량이 되기 때문에 벡터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이때는 외적이라는 연산 기호가 수학에서 배웠던 곱하기와 그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배운 곱하기와 모양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고 표현도 크로스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크로스 B라고 하는 두 벡터를 외적한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정의되었냐면, 일단 벡터량이니까 크기와 방향 모두 알아야 되겠는데 그 크기는 일단 AB sin 세타라고 해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 때 sin 세타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밑에 그림 보면 A 벡터와 B 벡터가 그려져 있는데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AB sin 세타라고 하면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이각이 0도가 되면 평행사변형이 없어지니까 넓이도 0이 되고요. 그 다음 최대가 되려면 사이각 세타가 90도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벡터 곱이기 때문에 크기만 알아서는 안 되고 방향도 알아야 됩니다.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정해서 쓰냐면 A 크로스 B라고 하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A 벡터에서 B 벡터를 감아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A 벡터에서 B 벡터로 이렇게 4개 손가락을 감싸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A 크로스 B, 여기서는 C 벡터를 썼죠. 바로 C 벡터의 방향으로 나타낸다 라고 우리는 약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 크로스 B와 반대로 순서를 바꾼 B 크로스 A를 한번 생각해 보면 B 크로스 A라고 하면 이번에는 B에서 A로
4개 손가락, 오른손에 4손가락 감싸 쥐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A 크로스 B와 B 크로스 A는 같지 않고 이게 같아지려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이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A 크로스 B는 마이너스 B 크로스 A이다. 즉 크로스 연산 같은 경우는 두 벡터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자면 앞에서 배웠던 내적 연산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즉 A 도트 B를 하나, B 도트 A를 하나, 그 결과값이 똑같아서 교환해서 연산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배운 외적 연산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야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배웠던 단위 벡터를 가지고 벡터 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크로스 I, 즉 I hat 크로스 I hat 이라고 하면 처음에 정의된 걸 보면 그 크기는 A, B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크기 1 곱하기 크기 1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같은 단위 벡터는 서로 방향이 나란하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면 사인 0도 해서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좀 비교해서 보자면 내적에서는 I 도트 I 할 때는 크기 1 곱하기 1에 코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코사인 0을 하면 그 값이 1이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크로스 곱에서는 같은 단위 벡터끼리의 크로스 곱은 결과값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 크로스 I도 0이지만 J 크로스 J도 0, K 크로스 K도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단위 벡터끼리 벡터 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데 I 크로스 J를 보면 I 크로스 J는 우리가 X축의 단위 벡터와 Y축의 단위 벡터를 I 햇과 J 햇으로 쓴다 그랬는데 이때 I에서 J로 오른손에 4손가락을 감싸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윗방향이 되죠. 이게 바로 플러스 Z축, 즉 K 햇의 방향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직각좌표에 나타낼 텐데 X축과 Y축이 어떻게 나타났냐에 따라서 플러스 Z축 방향이 아무렇게나 써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벡터 연산에 따라서 정의하기를 I 크로스 J는 K 햇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X축에서 Y축으로 4손가락을 감싸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플러스 Z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암기하는 팁이 좀 있는데 우리가 x, y, g의 그 단위 벡터를 I hat, j hat, k hat 이라고 순서대로 보통 암기를 하는데 여기서 i에서 j로 크로스를 하면 그 결과값은 순서대로 k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j 크로스 k는 I hat이 되고요. 그 다음에 k 크로스 I hat은 역시 j hat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반시계가 아니라 반대로도 이렇게 순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I 크로스 J는 K 햇인데 J 크로스 I 햇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아까 배웠지만 벡터 곱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고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K 햇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정리해 놓은 걸 보면 I 크로스 J는 K 햇인데 반대로 했을 때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 햇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K 크로스 I는 J, 그 다음에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일반적인 항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벡터 A를 그림과 같이 나타내고 벡터 B를 3차원의 공간의 일반적인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벡터 A와 벡터 B를 크로스 곱, 벡터 연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분배 법칙을 통해서 총 9개의 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몇 개의 항이 바로 0이 될까요? 그림에 나와 있던 대로 같은 벡터의 외적이 0이 되기 때문에 3개의 항은 0이 되고 6개의 항이 남게 됩니다. 그 6개의 항을 같은 단위 벡터인 I hat, J hat, K hat으로 묶게 되면 이렇게 각각 항이 플러스 항 하나와 마이너스 항 하나로 이렇게 쭉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시간 들여서 한번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결과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만약 같은 벡터끼리 외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같은 벡터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방향이 같으니까 외적을 지었을 때 그 결과값이 0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벡터 이론은 마무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제 문제 5개를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